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57%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전일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온 것 치고는 제법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장 오늘 코스피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52%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0.15%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니케이가 0.58% 상승이 나왔고요. 대만은 오히려 마이너스 0.4%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니케이 보시면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고요. 대만도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하는 음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긴 음봉을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60일선도 무너뜨렸습니다. 내일 당장 오늘 음봉을 잡아먹는 이렇게 큰 긴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얘네들이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또 하락을 하면 이 60일선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는 하향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는 전저점 부분이죠. 이 3120포인트 이 부분까지 열어놓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오늘 드디어 얘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했죠. 시가가 1.9%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얘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밀렸다가 시초가를 이렇게 회복해 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88,000원 이 부분을 어떻게 뚫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88,000원 이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91,000원, 2,000원 이 부분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9시 10분이면 7만 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88,000원 부분이죠. 이게 3분봉상 3개니까 9시 10분쯤 되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계속 여러분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긴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지 않았다면 다시 10%대에서 행보했더라면 또 재매수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얘가 긴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다가 88,000원만 지켜주면 종가 오버나잇을 고려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얘가 정확하게 88,400원에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물량을 종가 오버나잇을 해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87,000원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이 87,000원이 무너진다면 종가 오버나잇을 한 물량을 손절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계속 노리던 구간에서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오늘 큰 변동이 없었죠.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 얘도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얘도 만약에 22만원을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고점 돌파를 하듯이 이렇게 간다면 얘네들도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SKI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양호한 그래프와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크게 오른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아직까지 추세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신규 상장되는 맥스트라는 종목, 그 종목이 뭐 상장할 때까지 뭐 이렇게 시세를 줄지 그건 뭐 세력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오늘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46,000원이었죠. 이게 15분봉입니다. 전일 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47,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얘도 한 2%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알체라가 오후에 이렇게 또 반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 내일도 이 46,000원 이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알체라를 보실 때 항상 이 자이언트 스텝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알체라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 까닭은 알체라보다 훨씬 얘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크게 무너진다면 알체라가 오늘 저점인 46,000원을 내일 뭐 못 지켜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체라를 거래를 하실 때도 항상 자이언트 스텝의 호가창을 띄워놓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는 덱스트였죠. 덱스트 외에도 뭐 거래량, 거래대금을 어제하고 오늘 엄청나게 터뜨렸습니다. 뭐 3,200억 원어치를 터뜨렸으니까요. 얘네도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11,000원 이런 부분까지 뭐 하락을 해준다면 충분히 단타 매매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트, 이런 애들 위주로 내일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폭염 관련주입니다. 자, 폭염 관련주들 전일 시간에 7% 정도 상승을 했던 일진전기가 아침에 시가를 8% 갭을 띄우고 그냥 이게 내려앉는 그래프를 만들었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다 아는, 시장에서 다 아는 이런 거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버나이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놓친 부분을 아쉬워해야지 여기서 8% 위에서 추격 매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격 매수를 했다면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신일전자였습니다. 자, 신일전자 제가 어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얘네들이 또 일진전기처럼 시간에 또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프는 굉장히 좋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틀 조정받고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 그런데 얘가 시간의 가격은 지금 2.27%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얘가 아침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해주다가 오후에 이렇게 반등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2770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버나잇을 해보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오버나잇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치인데요. 이게 장막판에 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은 시간 외에 못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외에 상승을 시키는 종목들은 별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거래량이 죽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의외로 시간 외에 높은 상승률을 줍니다. 하지만 얘가 장 마감쯤에 이렇게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에서 오늘 못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를 저는 동시효과에 다 매도했습니다. 얘네들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길다란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부분이죠. 2760원 이런 부분을 내일 뭐 지켜줄 수 있다면 내일 또 종가 오브나잇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가 내일 뭐 기다란 이렇게 장대 음봉 이런 게 나온다면 뭐 오버나잇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더위 관련주들은 추세가 한번 꺾여 버리면 상승을 못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종가 오버나잇을 할 때에는 짧은 양봉이나 짧은 음봉 1660원 70원 요 부분은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진이 제가 어제 우진이를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모양대로 우진이가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우진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우진이가 거의 한 8%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어제 상한가에 우진이가 한번 붙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그 상한가를 한번 쌓았다라는 건 세력이 한번 돈을 투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진이 얘네를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일 상한가 12,300원 요 부분까지 한번 상승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원자력 관련주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진이는 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진이 얘네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1850원, 1900원, 거의 한 1시 반쯤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아까 신일전기 뭐 거래한 지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얘가 1250원, 1300원 요 부분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요 부분에 잡는다라는 건 얘가 음봉을 나타내는 시점이죠. 얘가 만약에 오늘 반등을 나타내 주어 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기에 망정이지, 얘네가 1250원, 1300원 요 부분은 음봉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끝이 난다면 이렇게 음봉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오버나잇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기다렸다가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상승할 모습을 만들어주는 이런 찰나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우진이에서 한 7%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현재 얘를 홀딩 중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 12,300원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냥 털어버리면 되죠. 어쨌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진이는 그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